네, 안녕하십니까. 12월 영업 이슈 진행을 맡게 된 이종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12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년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슈들이 이런 것들이 많이 몰려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컨셉 변화나 이런 것들이 많이 고착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앞에서 많은 교육들 들으시면서 지금 12월의 변화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한 번 더 좀 체크하는 시간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기도 하고 신경을 쓰시는 것 같기도 해서 우리 리더분들의 수고를 좀 덜기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카에서 자체적으로 또 스프링 캠프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대만을 여행지로 해가지고 진행되고 있고 10월부터 요번 달 마지막 기간까지 실적 달성을 하시면은 대만 여행 진행이 됩니다. 또 구간별로 해가지고 지정하시거나 또 진행되는 현금 시상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정되는 회사나 상품군들이 조금 한정적이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대부분 지금 세일즈를 하고 계시는 회사인 걸 알고 있고 또 특수하게 쓰실 수 있는 세일즈 회사들이 있다는 것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스타트로 넘어가면은 지금 ISC 이제 스프링 캠프 관련되었고는 ISC를 통칭하겠습니다. ISC 관련된 특수 플랜으로 해가지고 D생명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것들을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 이 플랜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장기 요양과 입원 일당을 좀 많이 플랜을 엮어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거는 고령들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까지도 참고하시면서 장기 요양과 그리고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입원비를 포인트로 잡고 여러분들 고객분들 중에 요즘에 고령 고객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생각보다. 그런 분들한테 제안하시기 나쁘지 않은 상품이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고지 내용에 주요하게 하는 고지는 입원을 위주로 봐요. 생각보다 시술이나 수술은 꽤 많으신데 입원은 좀 덜 하신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체크해가지고 한번 세일즈를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ISC 인정 비율이 125%라는 거. 해당 D생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강보험 플랜들이 많이 괜찮아요. 이 회사를 여러분들이 세일즈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포인트가 명확합니다.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바로 보장형 암진단비를 아직도 판매하고 있는 회사예요. 지금 현재 바로 보장 판매하고 있는 회사가 몇 곳이죠? 네, 정확합니다. D생명과 H생명밖에 없어요. 바로 보장이 뭡니까? 가입과 동시에 면책, 감액 없이 진단비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그 플랜들을 여러분들 좀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입 나이에 따라서 조금씩 가입할 수 있는 한도는 차이는 있지만 이 바로 보장 플랜은 지금 건강검진 시즌이잖아요, 여러분들. 12월 지금 막바지로 건강검진 하시고 계세요, 고객님들. 또 12월에 너무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못하신 분들이 1월달, 2월달 넘어가서라도 하신단 말이에요. 이때 용종만이 아니라 용종이 좀 더 발전하는 경계성 종양이라든지 제자리암,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대장암 같은 것들을 걱정하시는 고객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내가 보완이 안 돼 있는데 건강검진이 가까워. 그럼 이런 바로 보장한 플랜으로 여러분들이 제시를 해보면은 풀어가기가 되게 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품이 납입 면제를 내가 선택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진단비 플랜으로 가져가기에 저렴하게 잘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그리고 D생명 같은 경우에 남자가 생각보다 저렴합니다. 근데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요즘에 많이 하는 건강고지 플랜들 있잖아요. 3테너 이런 것들. 그 부분은 조금 없습니다. 일반 건강체라든지 아니면은 3호 이런 식으로 좀 고지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상품이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 포인트 잡고 얘기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D생명 같은 경우 우리 흔히 말해 700종신이라고 하죠. 20년으로 가입하시고 7년만 내고 이거를 계약 전환을 해서 돈을 더 안 내시더라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또는 7년 이후부터는 환급률 100% 이상 올라오게 하는 이 상품의 선두주자죠. 요거를 또 700이 아니라 713 장기 요양 등급이랑 엮어가지고 또 사망보험금 선지급하는 플랜들 이런 것들로 많이 운용이 되는데 이 부분도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장기 요양 등급이 요즘엔 핫합니다. 여러분들 치매 감염 뒤쪽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장기 요양 등급, 이 등급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더 이슈가 되고 앞으로 우리의 먹거리가 될 거예요. 큰 먹거리가. 이 부분을 타겟팅으로 해가지고 40대, 50대 좀 노인성 질환들을 미리 대비하는 관점에서. 근데 경제활동 기간에는 우리 가장들은 뭐가 필요해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사망보험금이 필요하다는 그 플랜들을 같이 엮어가지고 세일즈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부분 관련돼서는 앞서 교육에서 또 얘기를 했지만 M사에서 이제 여러 가지 암 치료비 관련돼 가지고 좀 묶어서 진행했고, 또 M사 같은 경우 요즘에 또 여기도 선두 조절을 시작한 게 선지급 플랜들을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그거의 하나의 방법이면서 또 요즘 건강검진 시즌에 맞춰가지고 대장 용종 제거라든지 이런 양성종양들 발견됐을 때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플랜으로 좀 컨셉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체크하시면은 좀 나쁘지 않게 세일즈하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복합치료로 진행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미니보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쉽게 받을 수 있는 상품들 위주로 제안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 싸잖아요. 근데 효과가 좋아. 근데 이게 또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어. 이런 것들이 다 맞물리면은 여러분들한테 좀 세일즈 포인트로 가져가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이제 D손보인데 앞에는 D생명을 얘기했으면 이번은 D손보입니다. 좀 다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동안 수술비가 강점인 회사였어요. 어떤 게 강점이었죠? 질병 수술비. 네. 질병 수술비를 일반 수술비가 매회 지급으로 지금도 지급하고 있는 회사는 거의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것도 한도를 높이 해서. 근데 이 매회 지급에서 포함하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놓치는 것 중 하나가 가벼운 시술들 같은 경우에는 연애 2번 이상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도 여기서는 매회 지급으로 지급한다는 좀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과 그리고 질병 종수술비가 여기 한도가 꽤 높죠. 이런 부분들 같이 가져가면은 항상 우리 플랜으로 짜시는데, 수술 플랜 짜실 때 일반 수술비랑 종수술비로 가져가시는데 그 부분이 저렴하다라는 장점이 있었었는데, D손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그 손해율 때문에 좀 연계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묶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잠시 풀렸습니다. 흔히 말해 수술비만 업셀링 할 수 있는 플랜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걸로도 좀 수술비가 부족하신 분들한테는 충분히 경쟁력 있게 제안하실 수 있는 플랜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SC의 또 요즘에 강자죠. K생명인데 여기는 다른 회사들이랑 약간 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죠. 어떤 행보인가요? 지금 보시면 상품에 연금. 다른 회사들은 아직 연금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강점을 가지고서 본격적으로 세일즈를 진행하고 상품 개발을 하는 회사가 몇 곳 없어요. 몇 곳 없어요. 근데 그 중 하나고 실제로 이걸로 지금 많은 분들이 좀 높은 연금을, 말 그대로 국민연금을 조금 믿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내 개인연금을 준비하는 플랜으로 많이 챙겨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제가 좀 추천하는 플랜은 40세 이하 분들한테는 이 연금 상품이 정말 괜찮아요. 왜냐면은 기본적인 거치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오래되고, 그 다음에 이 연금들의 특징이 뭡니까? 기본 연금, 이 K사가 판매하고 있는 연금의 특징. 맞아요. 고정적으로 달리 이자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액이나 이런 투자 수익률과 상관없이 높은 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30세 기준으로 제가 설계를 해서 65세 연금 수령 10년 납으로 설계했을 때 보통 2배 조금 더 많이 받더라고요. 월납 금액 기준으로. 그러니까 월납 금액의 2배 정도를 65세 이후로 월마다 받는다고 계산하시면 돼요. 쉽게 계산하시면은. 그러면은 연금액이 적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 투자 성과와 상관없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한하기도 편합니다. 왜냐? 연금액이 가입과 동시에 정해져야 안 정해져요? 정해져요. 우리 항상 불확실한 거 싫어하시잖아요, 고객분들. 그리고 많이 받기 원하시고 확정적으로 받기 원하시잖아요. 그럼 제한세 뒤쪽에 연금액 보여주시면 돼요. 이거 잘 납부하시면 이거 받으시는 거다. 그러면 고객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컨설팅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고객의 재무 상태가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에 맞춰서 여러분들 다른 플랜을 또 제시하기가 좋습니다. 목돈 마련 플랜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확정연금형 상품들을 좀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연금액도 제일 많이 주니까. 근데 여기 또 변액이 없으신 분들은 옆에 있는 이름이 비슷하죠. 더 행복 드림 연액연금과 더 행복 플러스 연금 차이는 변액이란 단어를 중점으로 보셔야 되고 변액이 없으신 분들은 더 행복 플러스로 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변액 상품보다는 연금액이 조금 적어요. 그래도 충분히 메리트 있는 상품이다라는 부분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비슷한 상품군으로 지금 많이 판매되는 회사들이 S생명 그리고 I생명 그리고 I은행생명이 있습니다. 해당 회사들은 동일하게 판매를 하지만 연금액은 좀 대동소이해요. 하지만 환급률의 차이가 좀 커요. 이 K사의 장점은 비변액인데도 불구하고 환급률도 어느 정도 좀 올라오는 상품군이다라는 부분들도 포인트로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지금 요거는 뭐 말이 많죠. 우리 항상 보험이 가장 많이 바뀌는 때가 언제예요? 네, 4월. 또 해가 바뀌는 12월에서 1월을 또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미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정 이율을 바꾸겠다. 그 다음에 뭐 손해율 상승한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 뭐 적용 해지율을 조정한다. 내용들이 이미 뉴스에서도 많이 오픈되어 있고 여러분들도 그 내용들을 많이 얘기하시면서 세일즈를 하시고 계실 거예요. 실제로 우리 금리가 계속적인 변동되고 있잖아요. 제일 영향받는 건 금리의 영향을 받는 건데 올해 금리가 많이 떨어졌죠. 그럼 그에 맞는 이런 조치들이 같이 반영이 돼야 되는 거는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근거 있이 고객들한테 충분히 얘기하시면서 좀 빠르게 올해 안에 매출을 발생할 수 있는 것들도 따져보시면 좋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변경은 올해가 가장 싸다. 이 얘기로. 이거는 이제 우리 여기 앞에 있는 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진짜 중요해요. 이거 진짜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기존의 상해급수 내용이 바뀝니다. 상해급수 내용이 바뀌어요. 그래서 기존 사무직의 역할을 하지만 대외 업무 말 그대로 출장 업무들이 잦은 업무들이 급수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1급에서 2급으로요.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분들 직업 설계사시죠? 여러분들의 직업군도 2급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선수나 이런 분들의 급수도 2급에서 3급으로 바뀌어요. 왜냐 다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농사 짓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참고하셔야 돼요. 근데 알고 계시면 좋을 게 뭐고 있냐면은 이 직업군에 있는 분들 올해 2급으로 또는 1급으로 가입하셨을 때 내년에 2급, 3급으로 변동되면 보험료 변동 있나요? 그쵸. 여러분들 생보는 직업 변경의 고지 의무가 있나요? 통지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변동이 없습니다. 근데 가장 문제는 손해보험이죠. 손보죠. 손보들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이미 가입한 건에 대해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고객분들한테 포인트 가져갈 것들 이 부분을 진짜 포인트 가져가는 거예요. 내년에 상계급수 바뀌시는 뭐 예를 들어 아파트 경비원이신 분들 지금 고민하신 거 내년에 가입하시면 이것보다 10% 20% 더 내셔야 돼요. 같은 보험인데 이번 달 가입하는 거랑 다음 달 가입하는 거 어차피 가입하셔야 되면 이번 달 무조건 하시는 게 이득입니다. 고객님의 앞으로의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화법들을 활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땡겨오실 거 땡겨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객들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부분들 좀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분들도 아직 내 보험이 준비가 안 돼 있어. 내 손해보험을 좀 준비하실 예정이야 하시면 이번 달에 잘 설계를 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생명보험사들이 이런 좀 법인이냐 개인 플랜들을 좀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법인 플랜은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으시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단기나 목적자금 플랜이나 또는 사망보장들 또 종신보험을 활용한 약간 상속증여 플랜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뀐 것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뭐 경영인정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결국에 CEO 유고 시 발생하는 리스크라든지 법인세 부담, 미처분 잉여금을 줄이는 부분들, 퇴직금 재원, 그리고 현금 유동성 확보 등 이런 플랜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에 변경점은 없고 이거를 하실 수 있는 거는 경영인정기밖에 사실
상품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모르셨던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좀 포인트로 만약 이 상품을 다루신다고 하면은 아셨으면 좋은 것들은 우리 작년에 이제 법인 플랜 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드셨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요? 그쵸? 환급률이 변경되면서 문제가 됐었던 거예요. 왜냐, 기존에 7년 정도 납입하시고면은 환급률이 흔히 말해 100% 원금 정도는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몇 프로죠? 대부분이 80%대, 그리고 많이 주는 데들은 90%까지도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래도 10년 시점으로 됐어도 90%에서 원금까지 도달하나요? 도달하지 않아요. 상품이 그만큼 그렇게 변경이 되었다는 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법인 플랜으로 만약 사용하실 때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야 되는 부분은 사망보험당 보험료가 얼마나 저렴하냐, 그냥 흔히 말해 사망보험을 많이 넣을 수 있냐라는 부분과 특수 상품을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아요. M사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달러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달러라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내가 모아두면은 언제든지 그게 또 하나의 환차익이나 여러 가지 수익 모델로서 발동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고, 근데 반대로 리스크도 있죠. 환손도 볼 수 있어요. 환차손도. 근데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알고 제한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법인 플랜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 부분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결론적으로 대표의 종신보험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결국에는 대표가 사망했을 때 발생하는 부분이 산재보험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사망보험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고, 그에 따라서 경영적 리스크나 이런 것들을 회사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뭐 퇴직금 마련적인 부분, 뭐 손배 처리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거나 잘 모르시잖아요. 사실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럴 때 우리가 어디를 활용해야 된다고요? 그쵸? 우리 인카의 WN 센터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또 만약 WN 센터가 조금 늦어 하면은 여러분들 각 생명보험사들의 또 WN 센터들이 또 있어요. 그쪽을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세무지원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법인 플랜들 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상품 플랜 관련된 것들은 그냥 넘어갈게요. 법인 플랜들은 개인 플랜으로 넘어오겠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 올해 작년 해가지고 우리의 가장 큰 먹거리였죠, 생보사에. 네, 단기납 종신들. 지금 여러분들 어디 회사를 가장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환급률 다 보시면은 어떻게 되었죠? 작년에 한창 팔 때에 비하면은 다 떨어져 있죠. 5년 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120% 정도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7년 납 같은 경우에는 120%대를 유지하는 회사들이 많나요? 많이 없어요. 10년 납은요? 10년 납도 이제 한 회사를 제외하고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편 플랜도 마찬가지예요. 간편 플랜들도 여러분들 환급률이 많이 조정이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단기납을 제한을 하실 때 이미 고객분들은 23년도부터 24년도, 25년도를 거쳐오면서 이 환급률에 많이 익숙해져 있으세요. 그럼 환급률 떨어졌다 했고 여러분들 세일즈 못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은행에 비하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상품군들이고요. 그 다음에 달러라든지 이런 특수 상품들을 활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는 체감 납입 상품들 같은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들 이런 상품군들을 좀 잘 활용해가지고 좀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또 뜨는 플랜이에요. 한창 많이 했다가 다시 또 얘기가 올라오고 있는 하나의 상속 플랜인데, 여러분들 종신보험이 피보험자 변경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근데 상품들 특수 상품으로 해가지고 회사별로 이것이 가능한 상품들을 몇 가지 가져왔어요. 자, 원생명입니다. 원생명. 원생명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피보험자를 좀 변경할 수 있는 상품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근데 이게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한 게 7년을 일단은 내시고 나서 진행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해약 환급금이 최소 500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는 어느 정도 납입 금액이 돼야 있는 상품을 전환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변경 대상이 어떻게 되죠? 배우자나 자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플랜을 어떻게 쓰셔야 될까요? 내 사망보험금 상품을 자녀한테 그대로 넘겨주는
자산 이전형 상품으로 쓰시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왜냐면 환급률적인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상품은 체증이 언제까지 되시죠? 20년까지 됩니다. 그러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대 6.3900까지 체증이 된다고 하죠. 이런 부분들도 활용을 하셔가지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상품의 주요 포인트는 종신 전환인데도 가능하다는 포인트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다른 회사들도 이렇게 상품 전환을 할 때 피보험자 변경되는 단기납이나 이런 상품들 그동안 있었어요. 근데 종신 상품 그대로 전환이 되는 상품은 몇 곳 없습니다. 제가 지금 떠오르는 데 중에 하나가 예전에 한창 팔았던 D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원생명. 상품을 전환하면서 하는 데들은 뭐 M생명이라든지 또 다양한 애들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한번 좀 보시면 좋아요. 요 상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700종신율 7년 내면은 원금 이상 올라오는 그 상품군이랑 조금 변형된 상품이에요. 요거는 10년 차가 돼야지 원금 이상이 올라와요. 대신 그 이후에 적립되는 말 그대로 환급금이 다른 700종신율보다 많이 쌓입니다. 그리고 이 상품은 연금으로 전환하는 게 애초에 플랜 자체에 반영되어 있어요. 상품 자체 플랜에. 그래서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연금 전환할 수 있는 게 뭐 5배 플러스 종신연금형이나 암케어 연금형 그리고 D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연금 전환 시스템들을 다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중에서 저는 포인트로 잡으시면 좋은 게 이 상품 15년 납입하시는 상품이거든요. 15년 납입하시고 5년 거치하면은 그때까지는 5배 플러스 연금 전환형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그 이후부터는 5배 플러스 연금 전환형을 못 쓰는데, 그렇게 사용하시면은 이 상품의 연금액이 종신보험치고 정말 높습니다. 왜냐? 사망보험금을 기준으로 줘요. 사망보험금을 깎아가면서. 근데 다른 회사들도 그런 비슷한 상품들 많아요. 근데 대부분은 해약 환급금을 기준으로 까면서 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연금액이 적습니다. 근데 이 상품은 사망보험금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차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금액이 꽤 높아요. 그래서 20년 뒤에 그냥 바로 연금을 받는 약간 확정연금형 상품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플랜으로 쓸 수 있다. 왜냐,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환급률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만약 환급률 받쳐준다는 거는 내가 목돈이 필요하면 목돈으로 쓰셔도 된다는 뜻이고, 내가 15년 내고 5년 넘으면 더 거치해서 나의 생활비를 목적으로 하나를 확보하기 위한 연금을 바로 받아서 쓰겠다. 이건 젊은 나이대 분들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쓰셔도 꽤 좋은 상품으로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품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좋고, 이 상품은 그냥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700종신율 중에서 1000%가 넘는 시상을 주는 거의 유일한 상품입니다. 최대치가 1350%예요. 네. 말도 안 되는 시책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체증형 종신율 상품들이 되게 많아요. 아까 얘기했던 최초에 얘기했던 D생명의 700종신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즘에 잘 나가는 상품이 H사의 하나로 H, 방금 말씀드렸던 D사의 5배 더 행복한 종신, 이런 것들이 좀 잘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이 상품마다 특징들을 한번 보시고, 이제는 피보험자들이 다 변경이 웬만해서 가능하다 보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급률도 같이 고려를 하시고요. 혹시 산정특례 여러분들 담보 판매하시나요? 잘 판매 안 하시죠? 얼마 전까지는 그래도 잘 많이 판매하셨을 거예요. 왜냐? 특히 뇌심으로. 왜냐? 뇌심 같은 경우 치료비가 워낙 비싸고 진단비로만 준비해드리기에는 너무 비싸기도 하고 이런데 대체할 게 없으니 산정특례 진단비를 많이 넣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왜 그 상품이 그 담보가 사장이 됐냐, 조금. 우리 순환계 주요 치료비라는 좋은 담보가 나왔잖아요. 그걸 더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예 안 쓰던 이 담보가 조금 이슈를 좀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대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지금 이슈화되고 있을까요? 안 팔려서 그런 것 같아요. 먹거리가 없으니까 만드는 거죠. 근데 충분히 나쁘지 않다는 부분 말씀을 드려요. 어느 포인트에서? 유사함적인 포인트에서.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그렇게까지 메리트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유사함적인 부분으로 고려를 한다면 꽤 괜찮은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요 진단비의 조건은 뭡니까?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등록이 됐을 때 받는 진단비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암 진단 받아보신 고객분들 겪어보시거나 또는 가족분들 겪어보시면은 흔히 말해 우리가 많이 걸리는 유사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갑상선암 있죠? 갑상선암 유사암이에요. 그거 진단 받았을 때 여러분들 선정특례 되나요? 안 되나요? 돼요. 다른 유사암들은요? 돼요. 그럼 요거 진단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그렇게 좀 활용하시면은 일반암 진단비 겸 유사암 진단비 같이 엮어서 쓸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로 보시면 돼요. 심지어 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정말 중대하게 보는 질병이기 때문에 선정특례가 되게 유해요. 진단만 되면 사실상 선정특례는 그냥 자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가지고 이 담보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는데, 이 담보가 지금 현재 좀 잘 나오고 좀 가격대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회사들은 아무래도 생명보험사들이 조금 메리트가 있어요. 왜냐? 시작은 누가 했냐? 손보사가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아시겠지만 지금 진단비적인 담보들에 대한 가격 메리트는 아무래도 손보사들이 생보사를 따라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명보험사 상품들을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는데, 먼저 첫 번째는 그래도 여러분들 시책 주는 대로 가셔야죠. 돈 주는 대로. ISC에 해당하는 D생명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최근 전통 강자죠. 쉽게 돈 받을 수 있는 그곳 M생명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요즘에 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 원생명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산정특례에 관련된 부분들은 각 회사별로 좀 많은데, 가입 가능한 말 그대로 최대 보장 금액이 대부분 1,000만 원이에요. 근데 몇몇 사들은 2,000만 원까지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체크하시고, 그리고 저는 좀 주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감액 포인트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감액이 뭐예요? 1년 동안은 돈 절반만 준다는 거잖아요. 감액 없이 가입하면은 고객분들이 건강검진과 연계하기도 오히려 좋으시겠죠. 여러분들 지금 계속 생각하고 계셔야 되는 건 건강검진 포인트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제일 세일즈하게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사용하는 건강검진과 활용하셔가지고 그때 건강검진과 연계해서 쓸 수 있는 플랜으로 이 산정특례도 같이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시혈관 질환에 대한 핵심으로 경피적 재관료 치료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좀 많은데, 제가 이거 약간 좀 TMI이긴 한데 최근에 뇌혈관 질환으로 고객님을 제가 2박 3일 간병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갑작스럽게 이제 뇌경색이 오셔가지고 혈관이 막히시는 바람에 요즘 병원에서 보호자가 없으면은 입원도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런 중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연고지가 없으신 분이라 그랬던 경험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더더욱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경피적 재관료 치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지 않은 용어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혈전 용해술, 혈전 제거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경피적이라는 단어가 왜 들어갔냐? 카테터를 보통 많이 활용하시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경피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요즘에 뇌심 포인트로 가장 많이 쓰여지는 게 뭐예요? 주요 치료비잖아요. 주요 치료비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비례형도 나오면서 비례형 24년도 11월에 갑자기 없어지고, 그 뒤부터는 이제 내신 주요 치료비의 범위가 점점 확장돼서 지금 순환기 주요 치료비까지 왔잖아요. 이 주요 요건이 뭐예요? 혈전 재건 수술을 하거나 중환 때 주잖아요. 그 중에 이 두 가지가 이 경피적 재관료 치료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더더욱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치료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이 주요 치료비는 담보가 없었으니까 그냥 혈전 용해 치료비 많이 넣으셨을 거예요. 23년도, 24년도 초반 이렇게 설계를 하셨던 분들은 혈전 용해 치료비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단점은 뭐죠? 담보별로 이제 금액이나 이런 것들 2천만 원, 많으면 3천만 원까지도 넣고 했지만 지급하는 질병 코드가 매우 한정적이었다는 거예요.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이 뇌졸중 질환, 급성심근경색 질환에 대해서만 혈전 용해 지급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뇌혈관, 허혈, 심장, 기타 순환계까지 순환계 치료비 하나로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금액도 여러분들이 넣기에 따라서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더 적게 받을 수도 있고요. 이런 포인트들을 여러분들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분들 뭐냐? 기고객들 중에서 내가 혈전용해만 반영하고 또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만성질환, 혈관질환들 갖고 계신데
이런 혈관 담보들을 내가 제대로 채워드리지 못한 분들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이런 새로운 담보가 나왔고 이거를 이제 준비하실 때가 되었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세일즈를 시작을 해야 돼요. 모아 연계해서 내년도 보험료 오르니까 올해 준비하셔야 돼요. 라는 포인트를 같이 해가지고 요거 앞에서 이제 우리 김우성 부지점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그 회사입니다. L사. 저희와 이제 함께하게 된 지 오래되지 않은 회사인데 되게 공격적이에요. 암이랑 간경화가 있어도 뇌심은 받아주겠다.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 암 진단 받으신 분들 몇 년 동안 가입 못해요? 5년. 근데 다른 회사들은 되나요? 치료를 완전히 끝내지 않은 이상은 대부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지나 이런 것들도 좀 더 조건이 안 좋죠.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3, 5로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조건이 많이 좋은 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심내혈관 치료비 관련돼서 보장 범위가 H사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순환계는 좀 빠져 있어요. 대신 뇌와 심장에 관련된 코드들이 모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랑 심장을 주요 타겟팅으로 잡으시면은 정말 괜찮은 회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괜찮은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고 가격 보세요. 50세 여성분들 가격이 정말 저렴해. 2만 원도 안 합니다. 60세여도 사실 합리적인 편이에요. 뇌심인데 진단비 넣고 여러분들 이 저렴한 회사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손보가 또 이런 부분을 좀 공격적으로 하는데 고령자들 많이 걸리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또 50대 이후로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혈전용의 치료비로 많이 지급해달라는 부분으로 약간 좀 가성비 있게 플랜을 짜신 것들이 있어요.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세요. 다른 회사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가격적 메리트가 있으니까 원선보는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뇌심 쪽으로는 항상 전통 강자입니다. 항상 질병 코드적인 부분에 대한 보장 범위적으로 가장 먼저 심혈관 진단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반영해준 그 회사 H해상 이 회사들을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시면서 심내혈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좀 포인트 잡으시려면 이 회사도 좀 많이 선택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회사의 장점이 뭔가요? 다른 회사들이랑 고지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5년 이내 중대 질환을 바꿀 수가 있나요? 아니에요. 다 5년 이내에 만약 중대 질환이 있으면 가입이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 회사는 그거를 벗어나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2년, 1년, 3년, 4년 중대 질환과 상관없이 내 입원 수술과 연계해가지고 보험료를 좀 더 내더라도 충분히 가입을 검토할 수 있는 회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선택지가 되게 넓어져요. 여러분들의 고객분의 질병에 따라서.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하셨던 거라서 가볍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예전에는 그리고 지금도 비슷할 것 같은데 보통 골절, 진단, 뭐 화상 진단, 화상 수술비, 골절 수술비 다 나눠서 넣으시잖아요. 상해 담보들. 이거 통합해서 넣으라는 거예요, 이제. 이거 진단, 치료비 하나만 넣으면 여기서 알아서 다 해줄게. 이런 담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편해요. 설계 안 하고, 고객들 편하고 또 의외로 염자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찾기가 쉬워요. 이 부분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보장 범위를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여기서는 M사와 H사, K사가 좀 보장 범위가 넓죠.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포인트를 활용하시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운전자 상해를 통해 가지고 좀 활용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갱신형 플랜이나 이런 것들로. 근데 이제 M사 같은 경우에는 건강체도 담보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에도 이런 것도 좀 장점으로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나와 있진 않은데 모 생명에서 지금 약간 불문율을 하나 깼어요. 상해치료비. 상해치료비의 대부분이 이제 골절일 때 50, 뭐 이런 식으로 좀 정해져 있는 게 있거든요. 뭐 염자일 때 5만 원 회당. 근데 모 회사에서 이번 달 한정으로 7만 원, 70만 원을 올린 회사가 있습니다. 모 생명에서. 그 회사 여러분들 좀 포인트로 잡아가시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김우성 부지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생명보험사들의 치료비들은 무슨 치료비죠? 재해입니다. 여러분들 상해가 재해에 속한 기준이라는 거 알고 있죠? 재해가 더 넓은 범위라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이륜차 보상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된다고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포인트들도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요즘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힘드신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약관적인 부분에서 특히 면책감액 기간 관련된 부분들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정말 위험하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설계사가 절대 책임질 수 없는 부분 중 하나가 고지 의무잖아요. 반대로 고객도 본인의 계약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는 부분이 이 고지 의무입니다. 서로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받으시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고객도 기억이 안 나면 조회를 해서라도 정확하게 고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셔야 돼요. 팁을 조금 드리면은 여러분들 보통 조회 어디서 하시나요? 여러분들 고객분들이 병원 갔다 온 것들은 신평원 관리하고 있는 건강이유라는 어플을 통하거나 신평원 홈페이지 가서 조회하시면 돼요. 그걸로 여러분들이 고객분들이 자기가 어떤 병원 갔다 왔는지 어떻게 진단받았는지 이런 내용들 꼭 체크하시고, 제가 요즘 그냥 경험상 좀 말씀드리고 싶으면 3개월 이내 병원 갔다 온 거 꼭 확인하세요. 가장 문제 많이 됩니다. 요거 꼭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내용들은 그에 맞춰서 이제 고고당 진단비 관련된 부분들인데, 요즘에 고고당 관련돼서는 뭐 500, 300, 뭐 200 다 나눠져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회사들 보시면서 많이 걸리는 질병, 생활질환이다 보니까 대상포진이나 통풍 이런 것까지 엮어가지고 한번 셀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회사는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그냥 선택하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회사로. 사실상 대부분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플랜들도 좀 유지하시면 좋겠어요. 요즘에 웬만한 회사들이 고혈압, 당뇨 정도는 그래도 건강체 받아주려고 노력 많이 해요. 옛날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여기 중에 약 하나라도 먹고 있으면은 건강체 됐나요? 안 됐죠. 근데 지금은 많이 풀어주고 있는 플랜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뭐 H생명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있어도 당뇨 관련된 것들 다 넣어주겠다. 왜냐? 사실 여러분 각자 연계되어 있는 그런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게 되게 커요. 그러니까 내가 고혈압 있으면 당뇨나 고지혈증 올 확률이 높듯이, 고지혈증 있으면 당뇨나 고혈압 올 확률이 높듯이,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많이 발생을 하는데, H생명 같은 경우 그거 그냥 무시하고 2개 중에 하나만 있어도, 또는 2개 다 있어도 당뇨만 없으면은 당뇨 관련된 거 가입시켜주겠다. 이런 플랜들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도가 많이 올라가 있는 A생명, 은행권으로 이제 편입이 돼가지고 요즘 많이 홍보하시는데, 여기 이제 대상포진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나쁘진 않다. 왜냐면 대상포진 정말 많이 걸려요. 요즘 젊고 나이 많고가 상관이 없더라고요. 제 지인 중에 며칠 전에 특전사 출신의 진짜 건강한 친구가 나이가 29밖에 안 됐는데 전신에 대상포진이 걸려갖고 지금 입원해 있어요. 뭐 훈련을 너무 빡세게 해서 그런 거 아니냐? 아니에요. 그 친구 휴가 갔다 오고선 그런 거예요. 한 달 동안 휴가 갔다 오고. 아무튼 사람마다 이제 대상포진은 언제 어떻게 걸릴지 몰라요. 생각보다 많이 걸리고,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뇌허 진단비 관련된 부분들, 면책 기간을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아직은 그래도 뇌랑 허혈성 십장 진단비 관련돼서 3개월 면책은 있어도 감액은 그래도 많이 줄이거나 아니면 감액이 50% 정도로 좀 고착화되어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 부분이 좀 더 심화될 예정입니다. 왜냐, 암처럼 많이 진단받기도 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좀 참고해가지고 무면책, 무감액 이런 플랜들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네오 바로 보장 관련된 플랜도. 네오 바로 보장 플랜은 간단하게 또 말씀드려야겠네. 제가 아까 암 같은 경우는 바로 보장 어디 있다고 했죠? D생이랑 H생 있다고 했어요. 그 회사들이 똑같이 뇌랑 허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뇌허에 H생명도 지금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분홍 H생명. 여기도 지금 있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곳 중 하나잖아요. 저렴해요. 예, 공격적으로 지금 상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잡으실 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앞에 있는 2개 회사랑 다르게 분홍 H 같은 경우에 뇌심 바로 보장과 관련해서
추가로 요즘 많이 넣는 게 아까 주요 치료비라고 했잖아요. 생보사 중에서 이 순환계 주요 치료비를 지금 담보로서 넣을 수 있는 회사가 S생명과 이 분홍 H생명 그리고 한 곳 더 있는데 한 곳이 제가 가물가물한데 말고는 다 불가능해요. 그러면은 이런 조건들도 좀 좋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런 플랜으로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선지급 부분입니다. 이건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시작은 M사가 시작을 했습니다. 스타트를 끊었어요. 저도 최근에 암 진단비나 이런 것들을 많이 청구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병원비가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거조차도 100만 원 단위가 넘다 보니 부담이 많이 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신용카드를 못 쓸 수도 있고 당장 내 수중에 그 몇백만 원이 없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그것들을 미리 받아서 내가 쓸 수 있다면 정말 좋잖아요. 그래서 선지급 같은 경우에는 조건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진단을 받고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정되어 있다는 그 예정 서류들을 가져오면은 지금 해주겠다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따라하는 이제 D손에서도 따라를 했고요. 그리고 K손에서도 따라를 했습니다. 근데 D손 같은 경우는 아직 암 관련된 부분만 선직을 하고 있고요. K손 같은 경우에는 암, 내심 다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좀 포인트를 가져가면 되고요. 이 상품, 분홍 H손보 같은 경우 이 상품은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암만 아니면은 1년 이내 내심 질환이여도 가입이 가능한 플랜이잖아요. 정말 쓰기가 좋은 플랜이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선지급도 되는 암 관련된 업셀링 포인트로 가져가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지급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무기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들 좀 참고하시면서 세일즈 포인트를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다가오는데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건강고지 관련된 부분들 많이 판매를 할 겁니다. 건강고지 할인이 뭐죠? 입원 수술이 우리가 원래 기존에는 5년만 봤었는데 6년, 7년, 10년까지 이상 없으면은 보험료를 할인받아주는 제도잖아요. 손보사들이 많이 고픈가 봐요. 먼저 할인해주겠대요. 그리고 입원 수술 없으면은 최종적으로 그거 고정시켜주겠다는 거예요. 대신 중간에 입원 수술이 생기면요 올라가는 거예요. 일부 할증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사를 지금 팔고 있는 회사가 총 3곳이 있습니다. 선보사들이 먼저 시작을 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이야기하기, 고객한테 설명하기 나름. 근데 저렴해진 건 사실이잖아요. 조건이 조금 안 좋은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럼 그런 분들한테 제한하기 나쁘지 않다라고 저도 보여요. 이런 것들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화재보험입니다. 우리 겨울철 화재보험의 제일 큰 포인트 뭡니까? 누수입니다. 왜? 동파로 인해서. 이거 정말 중요해요. 제가 이 부분을 요즘에 많이 이야기를 듣고 저도 실제 청구도 많이 해보고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이게 신축, 구축이 문제가 아닙니다. 프리미엄 아파트 그런 거 문제가 아니에요. 다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줬는데 근데 일반 아파트 거주하시는 주거형 거주하시는 분들이 화재보험 잘 갖고 있으신가요? 많이 안 갖고 있어요. 화재보험은 근데 진짜 셀리브리티 포인트가 쉽단 말이에요. 보험료도 저렴하잖아요. 운전자법처럼. 그리고 얘기하기 쉬운 게 고객분들 얘기를 하는 거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여러분들 신체 말고 제일 비싼 게 뭐냐? 집 아니냐? 근데 왜 신체 본인한테는 그렇게 돈을 많이 쓰시고 다른 데는 돈을 그렇게 많이 쓰시면서 왜 집에 가장 비싼 재산에는 왜 돈을 투자를 안 하냐? 그 10,000원도 아니면 치킨 3분의 1 가격도 왜 사용을 안 하냐? 이런 약간 비교 포인트로 해가지고 세일즈를 던지시면 웬만해서 가입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같이 가져가실 게 급배수를 꼭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배책이 있으면 고객들이 급배수가 다 보장이 되는 줄 아는 게 이게 함정이에요. 이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일배책과 급배수 노출 손해에 관련된 부분의 차이점은 일단 보상 범위가 달라요. 일배책은 우리 집 말고 피해받은 아랫집에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급배수는 우리 집 보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누수 탐지 비용이나 뭐 배관 수리 비용 다 되는데 그게 어디가 되는 거예요? 아랫집이 되는 거지 우리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발생했으면 우리 집은 피해 없어요? 있죠. 우리 집 공사 안 해요? 우리 집 공사하면서 밑에 집 공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화재보험 꼭 챙겨 주시라는 거예요. 만약 일배책 없는 고객이면 화재보험에 일배책 넣어서 가입시켜 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 10,000원이면 웬만해서 가입시키잖아요.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고, 우리 이 화재보험에서는 정말 강점인 회사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쓰기 시작한 이 L사예요. L손보. L손보가 예전에 A손보일 때부터 이 화재 쪽으로는 아주 강점이 많았고, 실제로 주택 화재는 세일즈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공장이라든지 이런 배상 책임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많이 계약하고 운영되던 회사예요. 그리고 손보사 중에서도 몇 개 없는 지진 관련된 보상을 해주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 회사에서 지금 급배수가 뭐라고 써있냐면은, 타사에는 안 써있는 급배수 설비 자체의 손해, 교체 비용이나 수리 비용 관련된 부분들을 지급한다라고 아예 명시까지 해버렸어요. 네. 이거를 안 하는 대표적인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회사. 네, M사가 있어요. 네, 물론 M사도 장점이 있으니까 뒤쪽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 L사 같은 경우 그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도 포인트를 잡으면 좋고, 그 다음 포인트를 잡을 게, L사는 아파트를 40년까지 봐요. 건축 연도를. 대부분의 회사들이 어디까지 보냐, 30년, 20년이에요. 이 포인트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설계를 해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한 장짜리로 정리된 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화재보험은 거기서 거기지만 이 두 가지 포인트만 확실하게 가져가시면 돼요. 첫 번째, 급배수 누출 손해가 몇 년도 건축까지도 가입이 가능하냐. 두 번째, 면책에는 자기 부담금이 있냐 없냐.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배관이나 이런 것들도 보장을 하냐 안 하냐를 따져보시면 좋아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L손보가 압도적입니다. 근데 요즘에 재건축해야 될 아파트 많죠? 간혹 40년 넘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된다? 선택지는 M사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비교표들 여러분들 자료 전달 다시 한번 드릴 테니까, 보장하는 범위라든지 이 부분도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보장하는 범위, 그 다음에 보장 병원, 그 다음에 보장 한도적인 부분들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요 치료비들은요. 이거는 손보, 생보 다 다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치매간병 관련돼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요즘에 대부분의 회사들이 재가급여, 시설급여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복합재가급여, 특정재가급여라고 해가지고 2개 이상의 조건을 달성하면 지급하는 조건으로 약간의 개정을 해서 많이 세일즈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보험료가 많이 절감이 되거든요. 일반 재가급여보다는. 앞으로 여러분들 진짜 큰 먹거리입니다. 재가급여는. 그리고 시설급여 관련된 부분들은. 이 요양보험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정말 유심히 보시고, 요즘의 트렌드가 어떤지, 그리고 요즘 공격적으로 하는 뭐 S사라든지 뭐 분홍 H사들, 이런 애들을 조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운전자 관련된 부분 설명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운전자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마지막 언제예요? 12월? 그쵸, 10일이 여러분들의 카운트다운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뭐가 생겨요? 변호사 선임비에 대한 자부담이 생깁니다. 50%가 생길지 줄지는 모르겠지만 자부담이 생긴다는 거는 확정이 됐어요. 여러분들 빠르게 세일즈 진행해야 되고, 이 부분들 보시면서 각 회사별로 지금 어떤 회사가 좀 조건을 유하게 받아주는지, 그리고 최소 보험료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세일즈 포인트 영업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따로 개별톡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이 이슈들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 요번 달에 정말 세일즈를 많이 하셔야지 내년에 여러분들 시작이 정말 행복하게 시작합니다. 이 포인트들 잘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 12월 최고 매출 기네스 달성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